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구리시 교문 일동의 한성 1차 아파트들요. 네. 15년째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도청 사거리에 네. 한일 UNI 아파트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네. 구리 한성 1차 아파트를 재건축을 보고 갖고 가야 되는지 네. 그냥 한 주택으로 해서 그거는 처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두 곳 다 구리에 있는 것들인데 구리 네. 교문 일동의 한성 1차랑 한일 UNI 두 곳을 보유하고 계신데 한성 1차는 15년 동안 거주를 하셨던 건데 이제 두 곳 중에서 둘 다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네. 것들을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한일 UNI 아파트를 요번에 제가 6억 5천을 주고 샀는데, 네. 아니, 계약만 한 상태예요.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건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가격이 조금 높았던 건 아닐지 걱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과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소장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거주를 하시는 게 아니고 둘 다 투자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한성 1차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15년째 살았어요. 아, 여기에 살고 있고 네. 지금 그럼 지금 계속 이쪽에 사실 건지 지금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제 UNI 거기로 이사를 가고, 예. 한성을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건 전세를 놓고 가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이쪽으로 UNI 쪽으로 이사를 와야 될지 전세를 놓고. 네. 예. 근데 이쪽은 지금 사실 입지가 비슷한 곳이에요. 네. 예, 입지가 비슷해서 사실 이 구리 두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한성 1차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네. 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을 할 수는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이종이라서 이게 조금 종을 상향시켜서 3종으로 뭐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도 얘기가 좀 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은 안 되잖아요. 예. 예,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비슷해요. 여기에 호재가 여기 네. 장자 이 사거리에 뭐가 생기죠? 이 장자 이 사거리. 8호선이요. 예,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예, 별내선이 이쪽에 들어오면은 자, 이쪽 한성 아파트 뭐까지는 역세권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한일 UNI 아파트가 역세권의 호재를 받아요. 그게. 네네. 예, 그리고 이 구리 두산이나 한성 1차나 이거 결국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호재는 결국 여기 그 별내선 네. 암사에서 오는 별내까지 가는 이 별내선이 일로 들어오는 게 이 한일 UNI 아파트도 아주 호재잖아요. 가깝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호재는 이 밑쪽으로 쭉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밑쪽에? 구리 디자인 시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예, 구리 디자인 시티가 어마어마한데 그 네. 구리 디자인 시티가 이 밑에 있어요. 여기 장자 호수 네. 선거리 이쪽이 이게 다 장자 뭐 여기가 다 이제 디자인 시티로 네. 본래 구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쪽에 일자리도 만들고 호텔도 짓고 이런 그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네. 그러면 여기도 역시 한일 UNI 아파트에서 가깝죠? 네. 예, 아무래도 저쪽은 조금 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언젠가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거는 조금 무리스러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쪽 그 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신 네. 아파트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는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입지가 비슷비슷한 곳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금 다른 곳으로 그거를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네. 더 낫다. 왜냐하면 똑같은 입지에 있는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럼 그리고 지금 예. 이 한일 UNI 아파트도 이게 네. 시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건이 비슷한데 굳이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게 고층인데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예, 이거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제가 고층이고 6억 저층 5천 주고 계약했는데 이게 예. 지금 상투는 아닌가요? 예? 6억 5천 주고 지금 계약을 했는데 너무 비싼 건 아닌가 해서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네. 그 시세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네. 높게 부른다고 해서 이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자 사거리
장자 네. 2 여기 사거리 쪽에 이제 별내선 들어오고 이 디자인 시티가 지금 하느니 마느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리 시민들은 이제 포기했거든요. 안 된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또 한다 그랬다가 지금 그러고 있고 근데 여기가 사실 이게 구리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네. 계획은 계속 살았다 죽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거나 말거나 여기랑 가까운 데는 이쪽 아파트고 결국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조건이라서. 제가 뷰가 잘 보이는 202동에 14층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잘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시세는 네. 비슷하게 조성이 되니까 네. 제 생각은 저쪽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이쪽으로 네. 들어와서 거주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성 1차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조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투자처들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서울이 가장 최고고 그 다음이 이제 경기 수도권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경기 수도권에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 저는 지금 가장 포인트는요. 네. 뭐 분당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당이 판교가 많이 가격이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서 판교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네, 이제 분당은 사실은 이제 집들이 일기 신도시 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당도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분당이 상당히 또 시끄러워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분당 뭐 과천도 그렇고 과천, 네. 예, 그리고 뭐 광명도 그렇고 그런 지역들은 경기도에서 상위 지역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또 가능성이 변화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훨씬 더 가치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과 또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과천, 분당, 그리고 광명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026676의 0200번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네, 문정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을 33평을 구매를 했는데요.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2년 전에 여기를 매수하셨는데 그럼 거주는 하셨나요? 거주는 이번 달에 이제 다시 들어가고요. 이제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는 네네.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문정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소장님 바로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문정동 삼성 레미안인데요. 예, 지금 여기 지하철이 어디가 가깝습니까? 지하철이 문정역도 가깝고요. 예. 아니 지금 보니까 대동역. 지하철이 네네. 중간에 좀 이렇게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경찰병원역도 뭐 그렇고 그렇죠? 네,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예, 역세권은 아니고. 네, 예, 근데 잠깐 봅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이 아파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는 아파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뭐 가락프라자라든지 이런 데들 있죠. 가락사만 나우빌, 뭐 가락극동 여기 주변에 다 재건축하거든요. 네네. 예, 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이고 이 아파트도요. 시간이 되면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예요. 네, 예, 여기가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고 요 문정시형 아파트도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죠. 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여기 이쪽도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뭐 주변이 다 지금 그런 아파트들 재건축들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당연히 때가 되면 재건축할 거고요. 그래서 입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하철하고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서 여기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여기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뭐 여기가 이제 중앙 전파사라고 하는데 여기 가락시장역 이쪽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있죠. 네. 예, 이쪽도 지금 개발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개발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저는 뭐 괜찮다,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기는 그냥 들어가서 보유를 좀 하시면은 재건축도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다. 또 이제 거주도 생각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거주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위례 신도시가 여기 바로 송파랑 또 하남 그리고 성남에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좀 신기하게 세 곳에 걸쳐져 있는데 송파의 기존 아파트랑 위례 신도시의 새로운 아파트랑 비교를 한다면 두 곳 중에 어디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례는 신도시죠. 네. 예, 위례는 신도시인데 그 위례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도시거든요. 이제 그 위례의 가장 저는 이제 약점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요. 일자리가 지금 많이 없고 그리고 네.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쵸, 물론 네. 이제 위례 신사선 들어오긴 하겠지만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거기 임대 아파트가 또 아. 40% 이상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장점은 이 강남권이 가까우니까 가격들이 지금 새 아파트들로 지어지면서 그쵸, 네. 예,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까지 오를 줄은 사실은 생각 못했는데 네, 네. 예, 그렇다면은 이미 오른 지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송파 쪽에 추후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오래된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투자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송파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로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 다른 게 아니라 네. 화성 반월동에 있는 이편한상 그 매수 문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네. 화성에 있는 반월동에 또 이편한 세상이요. 네, 맞습니다. 네, 거주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예, 거주 목적입니다. 거주 목적이시고요. 몇 평대 보셨어요? 34평대입니다. 34평대요. 네. 네, 여기 혹시 보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와이프가 또 망포 쪽에서 일을 하고 네. 또 제가 또 X전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화성 반월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거주 목적으로 34평대 보셨는데 이제 부부셔가지고 이제 직장을 고려를 해봤을 때 여기를 매수하면 어떨까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장님 여기 매수하는 거 어떤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매수를 아직 안 하셨죠? 네, 아직 예. 지금 보면은 여기가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르는 곳은 아닌데 이제 직장이 이쪽이니까 이쪽에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예. 지금 지금 원하다 보니까 예, 지금 바로 옆에 동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동탄 1이 동탄 2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안 좋았다가 지금 동탄 2의 물량들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소진이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쪽은 사실은 뭐 병점역 저 위에 병점역하고도 멀고요. 거리가 네. 예, 멀고 지금 주변에 지하철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하철이 그 인덕원 동탄 네. 복선 전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복선 전철. 예,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네. 예, 이 복선 전철이 어디 쪽에 들어오냐면은 이쪽 라인으로 들어와요. 여기 초등학교. 네, 맞습니다. 예,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초역세권이잖아요. 네. 예, 초역세권으로 되니까 이게 상당한 호재거든요. 사실 이쪽 라인에서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이 어떤 투자의 전적인 투자 목적이다. 이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으로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거주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실거주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신수원선, 복선 전철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여기 초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주의 목적이 주목적이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도 괜찮고요. 근데 전적인 투자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주를 고려하셨으니까요. 거주 목적이라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요. 바로 동탄 신도시가 있었는데 동탄이 1이랑 2랑 이렇게 나뉘고 있잖아요. 동탄에 이제 신도시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좀 어떤가요? 예, 저는
제가 신도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예, 근데 이제 그건 제 취향이고요. 왜 안 좋아하시죠? 저는 중심 지역 신도시는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예, 일자리가 없고 교통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네네네네. 대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신도시는 조금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 이제 배제를 시키는데 조심스럽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택지 개발 지구나 신도시나 이런 데에서 가격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오를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 곳이 시범단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처음에 생긴 데가 시범단지예요. 그쵸. 처음에 짓는데. 네. 그럼 처음에는 잘 질까요, 못 질까요? 잘 못 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못 져요? 네. 저는 잘 질 것 같은데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데가 처음에 짓는 그런가요? 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분당의 시범단지도 서현동인 것이 서현동이 부자 동네로 계속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게 그쪽에 이제 기반 시설이 다 잘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탄도 그 동탄역 그 바로 옆에가 시범단지예요. 네. 그런 시범단지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뭐 가격이 올랐더라도 괜찮다.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 이거 꼭 동탄에만 한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시범단지를 뺀 지역들은 사실은 일자리도 없고 이 교통도 조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조금 배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동탄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동탄역 역세권의 시범단지 아파트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0266-0200번으로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 위해서 샵 8181 문자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도 많은 사연들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문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상암동의 상암 월드컵파크 2단지 82제곱미터 거주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 구입해도 될까요? 라는 문제가 왔는데요. 월드컵파크 2단지입니다. 소장님, 상암동에 있는데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거 어떤가요? 예, 지금 월드컵 파크 2단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지도가 커서 그렇지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예, 미디어 시티역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시티역 쪽에 이쪽에 이제 롯데몰도 들어오는 계획이 있죠. 이게 이제 물론 상인들 거기 이제 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뭐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지만 결국은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영향을 받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동의 가양 2단지 성지 아파트 70제곱미터인데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방금 전에는 거주 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투자 목적입니다. 소장님, 여기 구입해도 되나요? 예, 지금 이 성지 2단지인데요. 이게 이제 소형 아파트 단지예요. 소형 위주의 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영천 향교역하고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요 앞이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라서 이게 시간이 되면 나중에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은데 가양 성지 아파트는 이 초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라서 이거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아파트고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서 많이 와서 소액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던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를 투자를 한다면 저는 지금은 많이 또 오르기도 했지만 본질적인 재건축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의 목적으로는 접근을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여기보다는 다른 곳들 투자처들 다시 한 번 더 발품을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있어서 이제 가격에 맞춰서 물건들을 보고 다니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과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소장님 세미나 참석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시나요? 예, 지금은 또 이제 사람 많은 곳에 요즘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은. 예, 왜 없을까요? 코로나. 예. 그래서 요즘 정말 없어요. 네. 차도 막 길도 막 오늘 방송하러 제가 왔을 때도 뭐 차가 그냥 이게 뭐 안 막히는 게 아니라 그냥 쫙 뚫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차들도 많이 바깥으로도 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래서 세미나도 사실은 잘 안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뚫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정말 성심을 다해서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지금 당장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지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번호로 전화 상담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송파구 삼성동 한영 해시안 네, 39제곱미터짜리 그 오피스텔을 네, 소액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곳에 오피스텔을 투자해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한영 해시안 39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지금 매수할까 고민 중이신 거고요. 네. 아, 네. 이 지역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지역이 투자할 곳이 따로 없는데 그 신축이고 분양가도 싸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3억 이하짜리라서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신축이어서 또 보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곳 오피스텔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받아주세요. 예, 지금 여기 매매가가 3억 이하라고 하셨죠? 네. 예, 신축이고 네. 예, 3억 이하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죠? 가격은 일단 그 가격이 조금 예, 작게 들어가고 다른 곳에 비해서 예, 예. 그 자금 조달도 되고 해서 음. 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러면은 이 전세 끼고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예, 전세 끼고 투자한다는 건 이제 차익을 낸다는 이익을 이제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데 네.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맞죠? 네. 예, 그러면 혹시 투자금이 얼마나 되세요? 투자금? 한 1억 정도 있어요. 1억이요? 네. 추가로 조금 더 보탤 수도 있고요. 예, 여기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석천 고분역하고 뭐 아주 초역세권은 아닌데 그래도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고 여기 배명 중고등학교 있고요.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여기 이제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네. 이쪽이 이제 빌라 밀집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그 신축을 제가 잠깐 이제 오피스텔의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신축을 구입하는 거는 오피스텔에 신축을 구입하는 거 일단 맞아요. 신축을 구입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신축대가 가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피스텔은. 그래서 신축을 구입해서 10년 내로 팔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10년 내에 그래서 신축을 사는 건 맞는데요.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피스텔이 차익을 목적으로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도 첫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요. 양질. 그러니까 월급을 높게 받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 라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금 이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얻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원룸이겠죠? 원룸이나 이런 거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이쪽에 원룸을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직장인들이 지금 없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오피스텔은 원래는 장치 산업이라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월세를 받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강한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일자리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포진해 있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이라든지 네. 물론 여기도 맞아요. 강남 서쪽 송파인데 근데 이 주변에 일자리가 없다는 게 이제 그 약점이죠. 그리고 네. 뭐 판교라든지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앞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오피스텔이 배 이상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여기가 매매가가 얼마나 되죠? 매매가가 2억 2,500이요. 2억 2,500. 네. 예, 매매가가 2억 2,500, 3억이 안 되네 진짜. 전세는요? 전세는 1억 9천이요. 1억 9천. 그러면은 이거 투자금이 한 3,500 들어가는 거네요? 네. 예, 3,500.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게 이 전세가가 높다는 이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왜 높은지, 투자금이 왜 요거밖에 안 들어가는지, 매매가가 왜 싼지. 물론 싸다고 뭐 가치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싼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배제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피스텔을 예. 투자할 곳이 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오피스텔은 몰라서. 예. 예,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강남권이라든지 강남권의 이 업무단지 주변에 그 일자리 많은 곳, 그리고 서초동이 앞으로 많이 바뀌죠. 예, 서초동 쪽이나 이런 쪽에 강남이나 강남권이 아니라 강남 쪽에 업무단지가 많은 쪽이나 서초동 쪽에 이런 데에 새로 그 짓는 것들이라든지 분양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1억이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전세 끼고 투자를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1억이면은 상당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고 막 이렇게 한번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또 전혀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수 전에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강남권이나 또 서초 이쪽으로 발품을 팔아보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이 오피스텔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많이들 문의도 오고요. 또 소장님께서도 이제 오피스텔이 뜰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 쪽에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북 쪽에는 오피스텔 투자할 만한 곳들 어디가 있죠? 강북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북은 전통적으로 그 오피스텔 투자에서 세 차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강북에는 뭐 마곡이라든지 네. 이런 강북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오르고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특수 지역이라고 해요. 오피스텔들이 차익을 낼 수 있는 곳들은. 그래서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이게 뭐 많은 곳은 아니, 대부분은 차익을 내기 어렵지만 잘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강북 쪽에 이제 업무타운이 있는 곳이라면은 좀 광화문, 종로 이런 곳들 생각이 나는데 그쪽은 어때요? 광화문 쪽도 괜찮아요. 예, 어. 광화문 쪽도 괜찮은데 이제 그런 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새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신축으로. 오래된 거 10년 막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고장 나고 네. 고쳐달라는 거 막 나오고 그쵸, 네. 한마디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이면 이제 오피스텔 수명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새 거를 사서 10년 내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업무타운 내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전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들어드릴까요? 저는 지금 그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데요.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집에서 네. 앞으로 그 갈아타야 되려는지 아니면은 계속 좀 유지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될지 좀 어떤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38평인데 네, 어디 보유하고 계신데요? 하남시예요. 하남시 어떤 아파트요? 아파트, 은행 아파트. 은행 아파트요? 예. 창우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근데 그 작은 평수로 좀 갈아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네. 만약에 갈아타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서 갈아타면 좋을까 하는 그런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 창호동에 있는 은행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작은 평수로 갈아타기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어 볼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가 검단산역이라고 5호선 연장선이 들어온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네. 예, 은행 아파트라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이쪽에 가장 많이 질문이 왔던 게 부영 아파트거든요. 네네. 예, 근데 요 은행 아파트는 더 입지가 더 괜찮아요. 네. 예, 근데 역시 말씀드렸듯이 하남의 구도심이 이쪽에 가격들이 그래도 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스타필드 하남이 들어와서 이런 그리고 5호선이 들어오는 그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부영 아파트, 은행 아파트의 차이점은 이 부영은 이 재건축을 조금 하기가 어려운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은행 그래요? 아파트, 예, 은행 아파트는 이게 큰 평형대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나중에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부영은 왜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이게 하여간 저희가 그때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부영이 재건축 그 할 때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걸로 나와서 예, 예, 이쪽 은행은 대지 지분이 크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은행 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지금 판단으로는. 지금 가격대는요. 예. 부영하고 은행하고 지금 한 가격대가 은행 평수로는 한 11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11평 더 난다. 한 11평.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예. 은행 아파트가 앞으로 가치가 더 커질 거니까 예. 이거는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낫다고요? 예, 보유하세요. 이 5호선도 아직 안 들어왔고 또 이제 들어오고 여기 또 나중에 재건축도 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 괜찮은 아파트니까 초역세권 아파트고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도 가능하고 또 이제 역세권 아파트라서 보유 의견 드렸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네, 네, 서울 마포구 네, 염리동에 그 마포자이 아파트 32평을 이제 거주 목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아파트가 그 최근 1년 사이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15억 이제 그 대출 금지 대출 제한이 있는 그 부분에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 GS 자이 최근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를 해도 될까 고민 중이신데요. 32평대 보셨고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지금 고민 중이신데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포 GS자이가 이쪽에 있는데 이게 이쪽에 GS자이가 있는데요. 여기 뭐 공동역하고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세권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 뭐 마포가 지금 아파트들이 상당히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예, 이거 지금 얼마나 합니까? 이거 30평대? 한 15억 합니다, 15억. 15. 네. 15. 얼마 전에 14억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올랐어요? 네, 또 올라서 1년 사이에 예. 4억이 올랐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3년 아파트거든요, 이게. 예, 오래됐어요. 예. 네, 오래됐고, 사실은 노후가 많이 됐어요, 진행이. 예,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주변에, 너무 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뭐 15억이 넘어서면 현금으로 다 주고 사야 되는데, 현재 그렇죠. 시점에서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지금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는 제가 이제 가장 아파트를 보는 거 새 아파트는 물론 새 아파트니까 좋겠지만은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보는 거는 이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아파트는 2003년도에 입주를 했다고 했으니 재건축하고는 네. 지금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뭐 했을 때도 이렇게 뭐 크게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예,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가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이 공동역에서 이 대흥역에서 공동역까지 이쪽에 좀 학원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대치동 그 분점들이 이쪽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계속 생겨서 이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 공동역 이후로도 네. 그리고 이 공동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요. 공동역이 지금 4개 노선이 다니지만 여기 지금 신안산선도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노선이 5개 노선이에요. 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라인은 어쨌든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제가 보기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한 4억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거주하면서 이게 15 그리고 15억 5억이 사실은 지금
딱 기준선이잖아요. 초고가 아파트.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오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안 올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오르고 예. 매물대가 딱 그 밑으로 머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가 입지나 이런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지금 이게 재건축도 아니고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네. 지금 구입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쪽으로 뭔가 방향을 다시 네. 잡아보셔야지 이쪽으로 네. 들어가는 거는 말고 차라리 이쪽에 그 신공도 네. 레미안 1차 있거든요. 네네. 예, 이쪽으로 네네.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을 잘 주셨습니다. 다른 곳들도 발품을 조금 팔아보시고요. 아, 그래도 좀 모르겠다 하신다면 2월 4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 참석을 하면은 어떤 얘기들 들을 수 있었죠? 예,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지금 흐름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시장에 과연 지금 오르는 시장으로 갈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선거 4월 달이잖아요. 네. 예, 그럼 선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론 제 예측입니다만 제가 한 예측들이 그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작은 금액을 어떻게 불려가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을 또 예측을 해보고 소액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02-6676-0200번으로 예약하셔서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